코인 가격의 등락과 관계없이 개발은 계속됩니다. 내 코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러 코인의 개발 상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피투쇼입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많은 코인들이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코인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치 않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코인은 개발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현재 개발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전체 코인 시장의 개발자 리포트입니다.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개발자가 6,279명. 10월 1일 기준이고요. 2023년. 지난 한 달간 19,279개의 개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밋이라면 업데이트를 한 그런 개발 숫자 1억 6,400만 개 정도. 이 정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오렌지 색깔 라인이 파트타임의 개발자 숫자입니다. 그리고 풀타임. 밑에 회색깔은 원타임. 필요할 때마다 참여하는 그런 개발자겠죠. 보시는 것처럼 파트타임이 가장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전체 개발자를 다 합친 겁니다. 중요한 건 기간인데요. 2018년에 들어서면서 개발자의 숫자가 쭉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말에 최고점을 찍고 그리고 유지되다가 좀 꺼지는 모습까지 보여집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2017년 상승장에서의 요구, 그 요구에 대한 개발이 2018년 하락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락장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활발한 개발은 이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하락장 때 다 이루어졌다. 역시 마찬가지로 2022년에 최고점을 찍으면서 가장 많은 개발이 이 구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하락 추세죠. 왜 개발을 하지 않는 걸까? 상대적으로 더 낮은 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상승장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개발보다는 마케팅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제는 체인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역시 이더리움입니다. 1,889명의 풀타임, 그리고 파트타임까지 포함한 전체 개발자는 5,769명. 그런데 이건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개발이 아니고 전체 생태계,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니스왑이라든지 또는 스테이블 코인, USDT 이런 그런 프로젝트들까지 다 포함이다. 자, 2위는 폴카닷 621명의 풀타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모스 463명, 비트코인의 개발자가 340명입니다. 솔라나 268명, 폴리곤 258, 쿠사마 205, 스타크넷 166, 스타크넷은 이더리움의 레이어 2입니다. BNB가 163, 카다노 153, 아발란체 133, 인터넷 컴퓨터 125, 그리고 옵티미즘, 알비트럼, 오스모시스, 니어 프로토콜, 문빔, 테조스, GK싱크, 스택스, 파일코인, 셀로, 헤데라, 멀티버스 X, 앱토스, 플로우, 체인링크, 스텔라, 노시스, 아스텍, 수이, XRP, 미나 프로토콜, 알고랜드, 디센트럴랜드, 아스타, 이오스. 너무 많아서 제가 페이지로 넘깁니다. 쭉쭉 이렇게. 자, 이번엔 생태계가 아니고 플랫폼 자체에 대한 개발자 숫자입니다. 1위는 이더리움, 2위 카다노, 3위 폴카닷, 4위 코스모스, 그 다음 솔라나, 니어 프로토콜, 헤데라, 엘론드, 비트코인, 폴리곤, 셀로, 알고랜드, 아발란체, 웨이브, 옵티미즘, 미나, 트론, 팬텀. 자, 이제는 개발자의 숫자가 아니고 개발에 대한 숫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깃허브에 몇 번의 업데이트가 있었느냐. 지난 1년 통계입니다. 에이다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 이더리움, ICP, 폴카닷, 플로우, 아이오타, 리스크, 테조스, 멀티버스 X, 엘론드가 멀티버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디어스, 파일코인, 솔라나, 코스모스, 오스모시스, 헤데라그래프, 캐스퍼, 리도, 수시수압, 아발란체, 발란서, 체인링크, 아비트럼, 앱토스, 시아, 디센트럴랜드, 스텔라, 헬륨 인젝티브 니어, 클레이튼. 이 개발 내용은 깃허브에 얼만큼 많이 업데이트를 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업데이트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업데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가 절대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숨어 있는 개발자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개발도 있을 수가 있다. 어쨌든 지금 상승장으로 들어서면서 개발보다는 이렇게 보여지는 마케팅적인 부분에 더 무게를 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습 보면서 지금 상승장 많은 결과물을 내어놓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얼마 전에 솔라나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통해서 아주 유의미한 그런 결과물을 내놓고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지난 한 달간 8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고 나면 어느 정도 조정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조금 시들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카다노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카다노 서밋 2023.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네트워킹만 하는 날입니다. 서로 만나서 인사만 하고 그냥 분위기만 파악하는 날이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로 오늘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 기업용 블록체인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다노가 거버넌스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는데 멀리 길게 내다보고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 연사 중에 써니 루, 비체인의 대표 써니 루가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체인과 카다노의 어떤 파트너십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프리카에서의 진행 상황, 카다노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리고 히드라와 미트릴에 대한 개발 클래스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히드라를 사용하면 유리한지, 어떤 경우에는 메인넷에 있는 이 미트릴을 통한 속도 향상, 이게 더 유리할 수 있겠고 어떤 방법으로 이 개발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히드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전에는 스위치만 켜면 100만 트랜잭션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사실 저도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서 보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었는데요. 약간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과한 기대를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히드라를 사용한다면 적은 금액의 트랜잭션을 빨리빨리 오프체인에서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합니다. 모든 트랜잭션이 히드라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당 100만 트랜잭션, 이런 기대는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밀리는 게 아닌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솔라나는 뭐 100만 트랜잭션 코어 한 개당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다노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카다노는 카다노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안정적인 모습, 그리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 그리고 뭐 100만 트랜잭션 친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만 보여줘도 충분합니다.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 카다노의 트랜잭션은 초당 몇 개일까요? 초당 10개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트랜잭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카다노의 트랜잭션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초당 3.55개입니다. 실시간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다음 트랜잭션은 어떻게 될까? 트랜잭션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트랜잭션이라고 다 똑같은 트랜잭션이 아닙니다. NFT 만들어낸 트랜잭션, 이런 거하고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트랜잭션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자, 현재 카다노에 들어있는 트랜잭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주얼로 보여주는데요. 32개의 여러 트랜잭션이 이 안에 들어있고 16개의 NFT가 이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이거는 스낵에서 NFT를 만든 거고 이렇게 내용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좀 조그만 트랜잭션이고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이렇게 작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큼지막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트랜잭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들 카톡, 핸드폰으로 카톡 이렇게 막 보내면 카톡 한 개하고 이 유튜브 영상을 렌더링하는 그런 트랜잭션과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트랜잭션이 많다고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트랜잭션을 본 김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트랜잭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이더리움, 오른편에 비트코인. 비트코인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트랜잭션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트랜잭션 수수료를 너무 조금 내면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고 수수료를 많이 내는 친구들 먼저 처리를 해줍니다.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블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왼편에는 이더리움인데요. 아비트럼, USDC, USDT 이런 데서 트랜잭션이 이렇게 만들어서 쭉 이더리움 블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블록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트랜잭션이 블록이 만들어졌습니다. 금방. 그 다음 블록 만들어지고 그 다음 블록이 만들어지고 필요하다면 트랜잭션이 그 다음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으면 블록이 제 시간에 못 만들어지면 너무 트랜잭션이 밀려서 어떤 때는 제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트랜잭션이 그 다음으로 한꺼번에 보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 블록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많은 트랜잭션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초당 7개 정도의 트랜잭션이 만들어지고요. 이더리움은 한 10개에서 15개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폴카닷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카닷이 카르다노와 함께 가장 활발한 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카닷도 거버넌스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거버넌스라면 누가 무엇을 관리하고 어떻게 컨트롤을 할 것인가. 지금 당장은 거버넌스에 모두들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길게 내다보면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탈중앙화를 추구하고 또 여러 규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거버넌스에 굉장히 무게를 싣고 있는 폴카닷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폴카닷의 이벤트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2023년에 들어서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폴카닷의 파라체인 경매가 11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100개 제한이었는데 이제는 1000개까지 확장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준비가 되었으니까 손님 받을 준비가 되었으니까 가게를 확장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라체인이란 사이드 체인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메인 체인이 있고 사이드 체인이 있다면 메인 체인과 사이드 체인이 병행해서 필요에 따라서 여기서 처리하고 여기서 처리하고 함께 조율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폴카닷은 메인 체인에서는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보안 그리고 연결만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볍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 체인에서 거의 다 처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도움만 받는다면 부하가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런 모델이라면 폴카닷은 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뭐 1000개, 10,000개의 파라체인이 달라붙어도 부하가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카닷의 모델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는 비체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체인이 그동안 중국 코인 딱지가 붙어 있어서 이걸 떼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유럽으로 헤드쿼터를 옮기고 미국 회사들과 협업을 하면서 해외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체인의 주력 산업은 그래도 공급망, 물류 추적 시스템, 친환경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산업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산업, 친환경 산업,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이 미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규모의 산업이다. 12조 달러에서 26조 달러가 될 거라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도 리포트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하는 모델을 갖고 있다. 여기에 굉장히 무게를 싣고 있는 비체인인데요. 계속해서 많은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넘이라는 브라질에 있는 MMA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티셔츠에 비체인 로고가 박혀서 이렇게 NFT가 발행됩니다. 옷 하나하나에 다른 NFT가 발행되도록 옷을 한 장 사면 이 옷에 맞는 NFT도 갖게 됩니다. 이런 협업을 해가면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는 비체인입니다. 비체인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제는 비트코인 캐시 관련입니다. EDXM이라는 월가 기관들의 거래소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이 되어서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EDXM에서 취급하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뿅 하고 사라졌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거 실수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 페이지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 페이지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또 다른 페이지에도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EDXM 측에서도 아무 말이 없고 비트코인 캐시 웹사이트, 트위터 계정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거 XRP를 리스팅하려고 비트코인 캐시를 빼버린 게 아닌가, 이러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XRP가 상장된다는 루머가 지금 돌고 있는데 한꺼번에 5개를 하면 안 되는 건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XRP가 이제 규제적 명확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EDXM에서 얼마든지 XRP를 상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비트코인 캐시를 던져버리는 게 아닌가, 이러한 추측이 많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비트코인 캐시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은 우리들의 코인의 개발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새로운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코인이 최후의 승자가 될지 또 살아남아서 혁신의 주역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특정 코인에 몰빵하기보다는 안전하게 분산 투자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